때 신체에 변화가 없고 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전날까지 열심히 했던 그런 운동을 중단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헬스로 좀 무게 운동을 즐겨 했기 때문에 12주까지는 무게 운동은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고 같이 1시간 정도 좀 빠른 걸음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빨리 걷던 거를 그냥 천천히만 하면 될까? 아니면 그냥 12주까지 아예 걷기 운동도 하지 말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12주까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 알겠는데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는 게 좋은지가 제일 답답했거든요. 12주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하셨던 운동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셨던 양의 한 60% 아니면 내지는 50%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의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무게 운동이라든지 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2주까지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들은 이제 근육을 많이 이완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임산부 요가 또는 임산부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것들은 뭐 아주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하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 12주 전까지는 배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배 나온 다음에는 임산부 요가로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거꾸로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는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자세 같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수영 얘기하셨는데 수영은 수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감염입니다. 물은 이제 온몸을 다 담그게 되잖아요.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걷기 운동 정도는 괜찮고, 그다음에 요가나 필라테스는 뭐 이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으시겠네요.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으셨다고 하는데 뛰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한 20분 정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20분 정도 하시고 하는 거지 뭐 한 번에 막 1시간씩 뭐 2시간씩 하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다음으로 고민이 됐던 게 여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둘이 있으니까 날씨가 좀 좋을 때 나들이 좀 많이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딱 주말마다 뭐 가던 나들이를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댁이 지방이어서 지방에 갈 일이 생기셨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할까요? 기차를 타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1박 2일은 괜찮은가요? 아니면 아예 취소하고 12주 전에는 집에만 있을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봤거든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12주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피치 못하게 뭐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자동차보다는 기차를 타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아무래도 자동차는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차를 권해드리고, 또 장거리 여행보다는 단거리 여행, 가까운 곳에 뭐 바람 쐬러 가시는 것들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시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주의하실 거는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깝게 뭐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는 최소 2시간이 안 되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쉬어주셔야 되고요. 또 특히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한 자세에 오랫동안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고, 또 엄마가 불편하고 힘들면 아이도 불편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허리도 좀 펴시고 바깥 공기도 좀 쐬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강원도 정도의 그런 거리 1박 2일 여행 코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장시간 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도 가실 때 휴게소 한 2번 정도만 들려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자세로만 오래 있지 말라는 뜻이시죠? 예, 그렇죠. 그럼 좀 여행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건강한 산모라면 여행도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되 뛰거나 뭐 무거운 거는 안 드시면은 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셨던 양의 약 한 60%에서 50%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걷기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약간 입덧 완화에 도움이 또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초기에 불편한 점들 또 아직 너무 나눠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